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7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JVM 관련된 이야기를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사실은 뭐 JVM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없습니다. 일단 대부분은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뭐 자료 찾아보고 뭐 이런 정도고요. 근데 좀 이게 이제 좀 정리가 좀 한 번에 되어 있는 어떤 책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JVM 자체를 깊게 다루는 이런 책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나마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한 권 눈에 띄어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딱 한 권을 봤는데, 제가 이제 책 같은 걸 주문할 때는 그냥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이제 서점에 가는 거죠. 서점에 가서 내용을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독성 부분이라든가, 특히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무리 좋은 보배가 담겨 있다 하더라도 내 눈에 이렇게 딱 꿰져야 그게 보석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는 일단 누가 추천을 하더라도 좀 걸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서 중에 어떤 책이 있는데 뭐 되게 재밌다 그래갖고 샀는데 보니까 네 너무 보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제 눈에 안 들어오면 결국은 그냥 서점 그 책장 어느 한 구석에 처박히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안 보게 되는데, 어쨌든 요 한 권은 일단 저한테는 거의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최애에 가깝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추. 네,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떤 책이었냐? 책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찍은 막 그림자가 나오고 이래서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 핫스팟 뭐 인터프리터 코드 내용이 뭐 일부를 보니까 어떻다더라 해가지고 여기 코드가 막 나오는데, 지금 이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자바 코드가 아닙니다. C++ 코드예요. 일단 JVM이라는 것 자체가 얘가 일단은 네이티브 코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C++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JDK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제가 이제 그 출신 성분이 이쪽 아닙니까? 제가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바라보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 C++는 약간의 이제 그 오래된 구형의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개선된 약간 신형 언어다,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게 되는데, 어쨌든 또 JVM라는 어떤 버추얼 머신 베이스에서 작동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형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실행 환경의 특수성은 결국은 이 네이티브 영역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엮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자료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네,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이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뭐 자바 뭐 예를 들면은 바이트 코드, 어떤 코드가 있다, 하이 레벨 언어 수준에서 그게 또 바이트 코드로 바뀌면 어떻게 바뀐다. 여기 지금 줄 친 거 보이시죠? 예, 개인적으로 책을 볼 때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보냐면 여러 번 다시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을 먼저 골라서 봐요. 그래서 일단 책의 서문을 먼저 읽거든요. 서문을 보면은 그 서문에 보통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자의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이 책은 어떤 내용인데 어떤 순서로 보라라던가 그런 권고사항이 서문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거 봤더니 그 몇 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고 네가 원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먼저 순서를 바꿔보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예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책 보는 순서가 좀 뒤죽박죽입니다. 제가 보는 위치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심지어 저도 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훑어보는 건 일독은 했어요. 그냥 빠르게, 네, 그냥 하루 만에 싹 훑어보는 정도는 했는데, 네, 책 빨리 봅니다. 네, 대충 보면은, 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랬다가 이제 이거 자세히 봐야겠군 판단한 다음에 거긴 진짜 줄을 빡빡 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 C++ 코드죠. 여기 C++ 코드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메모리 레이어 뭐 이렇게 아마 자바 배우신 분들 그런 얘기 다 할 거예요. 뭐 참조형이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널 포인터 얘기 나오잖아요. 참조형의 본질은 이제 포인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라고 하면은 이제 C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네이티브 상태 뭐 요런 수준에서 봤을 때 메모리의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참조라는 개념을 C 언어는 포인터로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해 보이는데, 그게 그냥 로우 레벨의 주소가 바로 써 있으니까, 물론 저 주소는 이제 가상 메모리 주소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결국은 램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 램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내려갔고, 정확히 이제 자바에서 참조형이면 가리키는 대상체는 이제 JVM이 관리하는 메모리 힘 영역 어딘가일 텐데, 그때 이제 핫스팟 베이스 가상 머신은 이걸 어떻게 힙에 저장을 하는지, 야, 거기에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우, 진짜 와우입니다. 네, 이런 책을 정말 찾고 있었는데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자바 바이트 코드죠. 예, JVM에서 쓰는. 그러면 JVM의 실행 엔진 쪽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옵셋 개념으로 뭘 따지고 어떻게 가고, 요거는 이제 바이트 코드 수준의 이제 명령이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변수 테이블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스택으로 구현이 되네. 어쩌네 뭐 요게 이제 변수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찾아가고, 이거는 사실은 그 컴파일러라든가 인터프리터 같은 걸 직접 개발해 본 경험이 있으면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몇몇 단어가 또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인터프리터 머신이니 뭐 스택 머신이 어쩌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설명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 예, JVM 밑바닥까지 파헤치기라는 책입니다. 머굴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머굴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약간 군인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산소가 내려오는 줄이죠. 요 줄,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이 깊은 곳까지 다이브해서 내려가 가지고 뭔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정말로 밑바닥까지 파헤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은 사실은 컴퓨터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지 않습니까? 맨날 제가 그리는 선이 세 가닥이죠. 네, 이렇게. 그 다음 하드웨어 수준이 있고, 여기 커널 영역이 있고, 유저 모드 있잖아요. 근데 사실 JVM이라는 건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건 이 위에서 작동하는 코드다 보니까, 그 자바로 개발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맨 아래 이제 CPU가 어떻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커널에서의 어떤 특수성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줄 알아야 나중에 이 수준에서 어떤 문제가 났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사실은 이 언어 레벨이나 구조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JVM이 뭐가 달라져 가지고 얘의 어떤 작동상의 특성이 있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GC 같은 경우를 어떤 개념을 뭘 써가지고 운영을 했냐. 그 다음에 이제 JVM의 메모리 파티션 영역이 있어요. 막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이즈 조정을 했냐. 그래서 뭐 풀GC가 나는 경우 이제 뭐 지연성이 뭐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소위 이제 실무에나 가야 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또 이제 C++로 구현이 이제 JVM이 돼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네이티브 코드 레벨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객체를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모든 클래스가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의 파생이죠. 이 수준에서 논의되는 무슨 해시의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저거에 이제 ID 값이 있어요. 이제 JVM 디버거 수준에서 이제 논하는 ID 값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테이블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과 뭐의 조합인 경우랑 뭐랑 합쳐질 수가 있는데, 그 레벨에서 설명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수준에서. 실행 엔진 일부는 어셈블리어로 막 뽑아내서 보여줘요. 이런 형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가 식별이 되고, 뭐 그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디테일한 예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출판사는 인사이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책 자체는 나온 지가 좀 됐는데 개정이 여러 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번역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번역서 특유의 그 어쩔 수 없는 약간의 아쉬움들은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의 모든 번역서가 가지고 있는 궁극의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매끄럽게 읽혀요.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진짜 번역을 해주신 번역가님께서 이보견님이신데 이분이 정말 제대로 번역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또 한국적인 상황 몇몇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주석으로 또 일일이 다 또 해설을 해주셨어요. 아 진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일단 시체말로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번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시라 권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 이보견 저자 자체는 이제 중국 분이신데, 네, 이제 원광 소프트웨어 연구소 소장님이시래요. 뭐 아무튼 그렇답니다. 아무튼 대단히 이제 그 실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내공이 느껴집니다. 2011년에 출간되고 개정이 됐다고. 네, 중국 컴퓨터 서적 분야에서 보기 드문 걸작이라고 하는데 저도 인정. 걸작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번역이 진짜 좋으니 이 번역가님도 좀 이보견님도 잘 좀 기억을 해 주십사. 그리고 요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들은 조금 신뢰하고 번역서를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마저 좀 드려보고요. 목차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 칭찬을 하냐면 JDK 빌드 얘기도 나옵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객체라는 개념을 핫스팟 가상머신 기준으로 진짜 다 뜯어서 보여줍니다. 뜯는다는 게 어느 수준인지 아까 책 내용 제가 일부 보여드렸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제가 JVM을 이렇게 뜯어보면서 좀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들었던 게 온갖 원인에 대해서 말은 저 하나야.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 아니 젠장 저렇게 짧게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 이거 참 너무하네. 그래서 죄송하고 너무 어쩌고 저쩌고 막 긴 어떤 사과의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 번역을 쏘리라고 해놓은 느낌이랄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뭐 책 읽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고요. 알고리즘 부분도 정말 상세합니다.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어떤 회수 전략이 뭐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어떤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특성이 있다면은 이것의 어떤 특징에 따라 가지고 뭐 이런 GC를 적용하면 뭐가 좋고 나쁘고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이거 제가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백엔드 개발자의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장애 대응이다. 근데 이 장애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그때 내공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때 이제 시니어들이 빛을 발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경험만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라고 하는 게 결합이 돼야 이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막 설명이 돼 있어요. 네, 최적화 부분, 뭐 이런 부분, 뭐 사례, 뭐 온갖 거 다 들어가면서 진짜 네, 온갖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적화 사례 분석 뭐 실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진짜 실전이고요. 한번 이 사례 분석은 좀 꼭 좀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바이트 코드 레벨에서 명령어를 또 소개를 해요. 이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JVM의 코드 일부, C++로 된 부분 영역 일부에서 심지어 그게 이제 어셈블리로 번역이 될 때 뭐라고 표현되는 데까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C++ 수준에서 JVM 코드를 내가 좀 보고 싶고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책을 본 다음에 그런 시도를 하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트 코드 실행 엔진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스택 프레임 구조라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가서 찾아보면은 인터프리터 같은 거 만들 때 스택 베이스드 머신을 구현해 보신 분이라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택 기반 바이트 코드 해석 및 실행 엔진이 구동한다. 그러니까 JVM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작동 특징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역시 이제 컴파일하고 이제 최적화, 그 컴파일 베이스드 언어가 이제 최적화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온갖 것과 다 연결해 가지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언어의 문법 레벨에서 이게 특수하다, 재밌다라는 것을 논하고 있어요. 아,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프론트엔드니 백엔드니 이런 게 이제 웹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컴파일 얘기하다 보면 프론트 백엔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다 논하고 있죠. 즉, 이 책을 보시려면은 이 컴파일러에 대한 이론을 어느 정도 갖추고 보셔야지,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 보시면 멘붕 되기 딱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 스레드 얘기로 넘어가거든요. 동시성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 동시성 부분은 이거는 사실은 네이티브 영역에서도 매번 있는 문제예요. 늘상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른바 이제 실행의 단위라고 하면 이제 스레드 단위로 가는데, 이 스레드 단위라고 하는 게 크게 세 놈이 있죠. 우선 이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말고 커널 수준에서 논하는 커널 스레드가 있는데, 일반적인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은 OS 구현에 따라 다르지만 얘하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스레드하고 1대1로 매핑이 돼요. 윈도우즈 API 같은 게 이제 윈도우즈 베이스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 주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요게 이제 JVM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 JVM을 이용하는 언어 중에 코틀린도 있죠. 코틀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명한 요즘 코루틴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유저 모드 스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말하는 요런 네이티브 스레드 같은 게 만약에 있다면, 요걸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스위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로 어떻게 구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적 특수성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이제 효율 나오고 일관성 나오고 동시성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동기화죠. 그럼 랑 얘기가 아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또 네이티브 영역에 뭐만 있는 게 아니고 JVM 얘기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고 이제 그런 부분 얘기가 잔뜩 나오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부분이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락을 걸어가지고 이제 어떤 부분에 동시성에 대한 스레드 세이프한 코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이 정도가 나오는 책이라 흔치 않습니다. 네, 최근에 본 책들 중에 IT 기술서 보면서 이렇게까지 제가 우와 이렇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근자에는. 그래서 이 책을 보시기 전에 어느 정도를 하고 봐야 되냐, 제가 늘 얘기하는 CS 전공자의 개발자의 기본기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네, 컴퓨터 구조론 알아야죠. 운영체제론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C++ 같은 네이티브 코드 영역을 알다 보면은 컴퓨터 구조, 그러니까 이제 기계어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구조론을 논하다 보니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현상을 또 논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결국은 이제 컴퓨터가 혼자 작동 못하죠. 2차 메모리 같은 이제 디스크, HDD, 하드디스크나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같은데 이제 입출력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슈가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또 벌어지죠. 처리 지연이 나고 속도 지연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거기 이제 JVM 같은 놈을 이해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막판에 이것까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든 싫든 지금 추천해드린 이 JVM 책은요, 이 책을 끝까지 보시려면 이 개발자의 기본기라고 제가 언급한 이 5가지를 다 공부하고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는 어떤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컴파일러 구조론 나오고 이러면은 진짜 자바를 오래 공부하신 분이다 라고 하시더라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비전공자인데 그래서 컴파일러론 같은 거 배워본 적도 없고 네이티브 영역은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멘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누가 보는 게 제일 좋을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바에 관심이 있는 C++ 개발자를 위한 책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전공자를 위한 책이에요. 비전공자가 보기에는 난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개발을 오래 하신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실무에서 자바 가지고 어떤 다양한 어떤 장애 대응하시고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보시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잔뜩 들어있다. 그리고 번역도 참 좋다. 이렇게 좋은 책을 또 소개하게 돼서 기쁜 마음도 있네요. 자, 어쨌든 제가 소개해드리는 JVM에 관한 책 딱 한 권,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JVM 밑바닥까지 파헤치기 이 책을 권해드리고요. 이 영상을 인사이트 사장님이 보신다면 네, 제가 사장님께 또 요청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채널에서 홍보도 이렇게 해드렸으니 네, 그 프로모션 진행 좀 해달라고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평안한 일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